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의 추가 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의 기금 운영 변경 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난안전과 등 10개 부서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순양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454쪽입니다. 총 28억이 증가한 15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예방 및 복구비 5천만 원이 증액한 1억을 편성하였고, 폭염 대비 물품 구입비로 국비 6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어항시설 포함 8개소 내진 성능평가 용역비 도비 지원 사업비로 1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5쪽입니다. 제1반관리의 지진 및 지진해일 표시판 정비 12 5천만 원을 감액하여 위쪽 지진해일 긴급 대피장소 표지판 정비 도비 지원 사업비로 1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에 4천만 원을 증액한 1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6쪽입니다. 정하사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 국비 사업을 붕괴 위험으로 시비를 투입하여 준공하였기에 감액하고 458쪽 산양리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 사업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후진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과 자원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 국고 사업은 올해 공정률을 감안하여 12분을 감액하였습니다. 남양 2지구 우수조류 시설 설치 국비 사업은 도비 매칭에 따라 24억 증액한 7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457쪽입니다. 소하천 스마트 계측관리 시스템 구축 국고 사업은 사업 보류로 감액하였고, 남양 1지구 우수저류 시설 설치 사업은 토질 변경에 따른 공법 추가로 4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쪽부터 458쪽의 우리 동네 풍수의 안전망 사업은 노곡면 하반천리 배수로 5천만 원, 근덕면 광태리 석축 3,500만 원, 가곡면 풍곡리 세천 하상 정비사업 5천만 원 국고 보조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58조 사직동 1지구 급경사지 긴급정비공사는 올 2월 낙석으로 정자가 파손되는 긴급정비사업으로 국비 2억 7천만 원을 편성하여 낙석 방지망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산양리 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은 국비 보조 사업으로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9쪽 아랫부분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참가 지원비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임원 여성의용소방대 사무실 설치비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사능 방제 연합훈련 관련 도비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0쪽입니다. 산림 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사업 소방서 지원 시비 부담금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자 전송 사용료 1,000만 원이 증액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1쪽입니다.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운영 도비 확정에 따라 4,800만 원 증액한 1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화재 대비용 방연 마스크 비치 지원 도비 사업비 2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2쪽입니다.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비 도비 지원 사업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방목문용 CCTV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1억을 증액한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463쪽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종합운동장 수의계를 무선으로 교체하고자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464쪽은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께서 산불 현장으로 바로 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예. 산불 현장에 가시더라도 안전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에너지 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과장 황철기입니다. 에너지과 2025년도 이해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64페이지 일반 회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에너지과는 기정액 대비 65억 6,044만 2천 원을 증액한 453억 8,25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산업 육성 지원에 일반 운영비 및 국내 여비 296만 원을 감액하고 수소 엔진 테스트 베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비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 유치 협력관 지원수당 300만 원을 감하고 신사업 시설관리비로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소 계량기 신뢰성 센터 구축 사업비 도비 보조금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고효율 수소 엔진 발전기 실증 위탁 사업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소기업 전문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소멸기금으로 문화재 조사 용역비 2억 5천만 원을, 수소 앵커기업 임대형 공장 건립 5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소 에너지 전문 인력 양성 2025년 소멸기금 사업으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수소 R&D 특화도시 타운하우스 운영 관련 공공운영비를 3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6페이지 공공임대형 지집산업센터 건축기획 용역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삼척 실화재 시험연구센터 지붕설치공사 감리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군구 연구산업 육성 사업 관련 위탁사업비 5,4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비 1억 6,42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 2,236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7페이지 도계업 LPG 배관망 구축 사업 관련 12분담금 30억 3,627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건등면 LPG 배관망 구축 사업 관련 5억 2,48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농어촌 말단위 LPG 소형 저장 탱크 보급 사업 관련 도비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8페이지 LPG 사용 가구 시설 개선 지원 사업비 1천 원을 증액했고 도시가스 공급 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 3억 4,531만 3천 원을 편성하였고 인입 배관 분담금 지원 5,793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화력발전소 사업 지원 관련 일반 운영비 1,000만 원, 국내 여비 100만 원을 감하고 연구 용역비로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원더급 한마당 에너지 축제 사업비로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9페이지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3페이지 발전소 주변 지역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으로 3,81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4페이지 발전소 주변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기본지원금 GS 부평 활용 관련 동지역 주민 편의시설 정비 사업비를 감하여 도로 환경 정비 및 주민 편의시설 정비 사업비로 5,344만 2천 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동해하력 기본지원금 사업비 중 시설비 195만 원을 감하여 경로당 운영 소모품 구입비로 부기 조정하였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태백 풍력 기본지원금 중 자산 취득비 164만 3천 원을 감하여 사무관리비로 부기 조정하였습니다. 부평 소수력 기본지원금 중 시설비 110만 원을 감하여 사무관리비로 부평 태양광 기본지원금 시설비 105만 원을 감하여 사무관리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6페이지 블루파워 특별지원금 관련 국민체육진흥센터 수영장 건립 사업비 10억 원을 감하여 마달 해진 아파트 국도 7호선 도시계획도로 확장 공사에 8억 원을 증액하고 주민 건강검진 지원 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태백 가덕상 풍력 발전 기본지원금 자산취득비 50만 원을 감하고 태백 기너미 풍력 기본지원금 71만 원을 감하여 사무관리비로 부기 조정하였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태백 가덕상 풍력 2단계 기본지원금 자산취득비 238만 원을 감하여 사무관리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81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관련 숭세계 잉여금으로 4,893만 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2페이지 세출 예산으로 주변 지역 마을 소득 사업 지원 사업비 1,400만 원을 감하여 마을 환경 정비 사업으로 부기 조정하였고 예비비로 4,893만 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재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7페이지에 LPG 배관망 구축 사업 도계업 근덕면 이제 농어촌 마을 LPG 소형 저장 탱크 사업도 있고요. 도시가스 사업도 지금 쭉 있는데 여기에 지금 예산이 이제 편성이 됐는데 그 아스콘 포장이라든가 이 포장에 대한 어떤 예산이 들어 있나요? 일부 지금 반 정도 포장하는 거는 저희가 그 예산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을 충분히 좀 확보를 하셔가지고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이미 사업이 끝난 쪽에 가서 이제 확인을 해보면 어떤 사업의 어떤 순수한 그 목적에 의한 사업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데 그 어떤 도로에 대한 포장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지금 마을 간의 갈등도 지금 있고요. 예를 하나 들자면 저 하고노 사리 쪽에 전년도에 아마 사업을 했어요. LPG 소형 저장 탱크 사업을 했는데 그쪽에 이제 그 요구를 별도로 건설가 쪽으로 요구를 하니까 건설가 쪽에서는 이제 도시가 쪽에서 도시계획 도로가 지금 그쪽에 뭐 검토 중인가 봐요. 계획이 있고 그래서 이제 소방도로 얘기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포장이 힘들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도시계획 도로가 뭐 몇 년이 걸릴 줄 압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주민 간에 그거로 인해서 주민 간의 갈등이 지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한번 하고는 사리 쪽에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저희가 그래서, 예. 동막 사리나 이런 쪽에는 이제 사실은 그 말 안길 같은 경우는 뭐 폭이 좁아서 전부 다 포장을 해드렸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그걸 하게 되면 사업비보다는 주민 부담금이 조금씩 올라가거든. 그 사업비에 주민 부담금이 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조금 있는데 하여튼 추가로 뭐 저희가 가능하면은 네. 민원 소지 이런 것 때문에 전부 이제 최대한 부담금을 줄이고 12로 책정을 해 있죠. 그걸 부담을
주민 부담을 한다고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예산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그래도 이분들의 어떤 편의성, 그다음 이제 여러 가지 그 에너지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거로 우리가 사업을 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만족도 보다가 어떤 도로의 어떤 훼손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불만족이 더 크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책정을 해주시고요. 그다음 이제 그 368페이지의 도시가스 공급 관련해서 지금 동지역 쪽에 이제 신청을 하는 동이 많습니까? 지금 금년도에는 아직 없고요. 지금 예. 저희가 사업하는 거는 이제 남양동하고 성내동 지구. 예, 예. 그건 아마 올 하반기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 시 계획은 어떻습니까? 뭐 신청할 때를 기다립니까? 아니면 뭐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합니까? 저희가 사실 그 아파트 단위가 좀 들어와야지 이제 보급률이 높아지는데 네. 지금 뭐 실제적인 그 LPG 업체들이 단가를 낮추는 바람에 아파트 쪽에서는 뭐 적극적으로 신청하지 않기 때문에 그 동지역 같은 경우 동지역 시내 지역은 이제 저희가 봐서는 뭐 어느 정도 한 70-80% 이상은 지금 그 할만한 데는 지금 돼 있는데 외곽으로 확장하는 게 이제 좀 문제인데 그거는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 사업단에서 저 잔비정 돈가스에서 좀 꺼리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네. 아무튼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 그 노력을 하셔야 되거든요, 시에서. 예. 예, 좀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저 신청을 지금 뭐 하신 데는 전부 다 이제 그 어떤 그 조건만 되면은 가능하다는 거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정정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4페이지에 고효율 수소 전소 엔진 발전기 실증 있지 않습니까? 예. 총 사업비가 이외 추경에서 5억 원이 증액된 141억 4,360만 원의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고요. 국비 42.4%, 시비 7%, 기타 50.6%로 되어 있는데요. 총 사업량을 보면은 50kW 전기급 수소 발전기 시제 엔진 설계라든가 제작 사이트 구축 및 실증으로 나와 있고요. 또 200kW 전기급 수소 발전기 액화수소 보구 활용 사이트 구축 및 실증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과장님 보구 실증이라는 게 뭡니까? 보구 실증이라는 게 보구라는 것이 그 액화수소를 초저온으로 저장할 때 외부 온도와 그 압력 차이 때문에 자연적으로 기화되는 가스를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면은 폭발 화재 같은 그런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고 그냥 방출하게 되면은 에너지 손실과 환경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보고 사업을 우리 삼척시에서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이 보고를 안전하게 해소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게 매우 중요한 과제로 꼽히고 있는데 우리 삼척시에서 추진하는 이번 실증 사업에서요. 보고 실증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고 또 현재 보고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현재까지 어떤 진행 사항은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 궁금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신다면요. 저희가 요 실증 세트는 저 수소 이제 약간 수소 이제 신뢰성 센터에 구축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현대 인프라과에서 그 발전기는 지금 제작이 완료되어 있는데 네. 저희가 이제 에코수소 신뢰성 센터에 좀 그 부지에다가 이거 실증할 수 있는 그걸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내년 초 돼야지 실제적으로 이제 실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년이 돼야지 실증이 네. 가능하다고요. 예. 그러면 이제 이 단계가 이제 사업의 단계가 이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좀 이렇게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단계적인 게 이렇게 저희들한테는 체감으로 느끼지 않아서 예. 물론 우리가 수소 에너지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우리 삼척시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자신조차 헷갈릴 때가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고효율 수소 전소 엔진 발전기 실증 사업은 전국적으로도 민간 재원 확보 지연이라든가 장비 발주 지연이라든가 또 안전 검사 심사 지연 때문에 늦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거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삼척시에서 진행하는 이번 사업은 이런 문제 없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가 그것을 제가 질의하고 싶었거든요. 그 과정은 지금 어떻게 가고 있어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네. 이제 수소 엔진은 전소 엔진은 지금 이제 현대인프라코에서 완료됐고 지금 500km는 지금 충주에서 실증을 이제 지금 뭐 시스템은 다 구축했는데 네네. 아직 실증을 실행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네네. 그 충주에서 이제 일단 500km는 실증을 하고 저희 삼척시에서는 이제 200km짜리를 실증할 계획이거든요. 이제 우리 삼척시는 200kW급 전기급만 그렇게 하고 있다. 예. 그러면은 이렇게 보고서에 따르면은 이번 사업 총 사업비가 141억 4,360만 원이고요. 또 그중 상당 부분이 기타 재원 50.6%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 재원 조달에 대한 구체적인 확보 방안은 무엇인지 지금 단계에서 뭐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부담하는 거는 사실 아까 얘기한 저희가 7%, 200km 12% 잖아요. 실증 예. 테스트다 보니까 예. 10억입니다. 10억이고 나머지 국비는 지금 그 어떤 그 현대인프라코아 쪽으로 국비나 이게 이제 직접 거부가 되거든요. 네네. 예. 그리고 참여하는 기업인 이제 현대인프라코아나 이런 그 관련 정부 기관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 시스템상 돈을 먼저 그 정부 그 코드에다가 일단 돈을 입금을 해야지만 사업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자금 확보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재원 확보에는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세요. 예. 그래서 또 향후 계획에 보면은 실증 장비 구축과 액화 수소 보고 실증 일정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계획이 또 제때 달성되지 않으면 후속 단계 전체가 또 지연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올해 한 해 어떤 목표까지 달성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올해 안으로. 올해는 저희가 이제 문제는 에카수소 신뢰성 센터가 일단 구축이 되면서 거기 시설 일부를 이용하고 이걸 실증하는 테스트 베드를 구축해야 하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 한 데서 하는 작업은 내년 상반기쯤 돼야지 시작될 내년 것 같습니다. 상반기쯤에 예. 그러니까 에카수소 신뢰성 센터가 구축이 되면서 연결을 해서 갈 수 있는 예, 예. 그런 사업이라 이 말씀이시죠? 예, 네, 이제 제가 좀 이해가 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고효율 수소 전소 엔진 발전기 실증 사업은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실증 장비 구축과 보고 실증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전체 사업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실과에서는 재원 확보라든가 일정 관리 그리고 또 지역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책임 있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추가 질의 나중에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희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임대형 공장 건립해서 예. 좀 입주를 원하는 기업체가 좀 있습니까? 저희가 2023년도에 업무 협약 네. 체결한 업체들 위주로 지금 한 5개 정도 업체는 지금 계속 이제 그 타당성이나 이제 입주 의향을 계속 지금 비추고 있습니다. 예. 네, 이게 전국적으로 저 임대형 공장 이 공실이 많이 발생해요. 그래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기업체 유치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자가발전 태양광 중에서 저 신청을 하면은 바로바로 그게 가능합니까? 그 시스템상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주택 지원 사업은 지금 사실은 올해 8개였는데 그건 지금 끝났습니다. 신청은 다 끝났고 내년도에 저희가 올해 공모 사업으로 에너지 융복화 사업을 이제 공모 사업을 신청했는데 아마 내부적으로는 아마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업으로 내년도 사업으로 뭐 태양광이나 이런 숫자가 많게 한 300개소 정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태양광도
인근시 보니까 태양광 자가발전 그 태양광 신청을 하면은 뭐 2년 3년씩 막 기다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시는 그 예산을 충분히 받고 해가지고 적기에 그런 태양광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 그렇게 힘써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원학 부의장님 전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366페이지 우리 전기 자동차 구매 지원의 예산이 감액이 됐습니다. 지금 예, 실제로 저희가 한 그 개수를 이제 구비 보조 사업에서 한 200여 개를 받았는데 실제로 집행하는 건 한 150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바깥에 거기 우리 전기 자동차 구매를 하고 싶은데 예산이 없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바깥에 하시는 건가요? 그런 지금 충분히 예산은 충분히 확보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신청하는 그게 좀 적어서 일부를 조금 예산의 일부를 지금 감액을 했거든요. 그래요? 바깥에 민원인이 전기 자동차를 구입하고 싶은데 시에 대해 문의 전화를 했더니 예산이 지금 없다, 끝났다, 사업이 끝났다 이렇게 저기 에너지과에서 답을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지금 보니까 현재 저희가 한 200대 정도를 지원할 수 있는데 실제로 지원한 게 한 100대 정도 지원했거든요. 네. 그래서 예산의 일부를 감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러면은 아마 잘못 얘기한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러면 자동차를 신청을 하고 이 출고되는 시기까지의 예약 대수가 다 마무리된 거 아닌가요? 그 기간이 길지만은 저희 아직도 저희 여유분이 한 100여 대 정도 더 추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제가 그럼 여기 관련돼서 조금 더 확인을 한번 해보고 예. 에너지과에 문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기 자동차 구매 지원이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현상에서 석유에서부터 에너지원이 바뀌고 있는 단계에서 우리 삼식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시고 오히려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2025년도에 전기 자동차 구매 지원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365페이지에 지역 전문 인력 양성에 스마트 강의시 구축에 이제 예산이 1억이 추가 반영이 됐습니다. 예. 예, 이 스마트 강의시 구축의 또 실효성이 이게 구축이 된다면 이 실효성이라든가 아니면 여기서 강의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어떤 걸로 지금 구성이 될 예정이죠? 아마 기업체 다니는 재직자도 참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저 우리 뭐 대학교도 일부 강의실에 추가적인 시설을 구축하고 있지만은 대학생들도 이제 저 TP 같은 데 와서 그 다른 그 관련 플러스 이제 관련 기업도 같이 실험을 같이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하여튼 저기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고 여러 가지 이제 에너지과에서는 우리 블루파워부터 해서 남부발전 가스공사까지 다양한 민원들 그리고 또 우리 덕산의 또 어촌계에서부터 해서 우리 진수관광시설까지 사업이 다양하게 지금 진행돼야 되고 주민들께서 이렇게 대립하고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들 우리 에너지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셔서 최소한 주민들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미리미리 사전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거기 명방 관광 친수 시설이 거의 다 됐잖아요, 그죠? 예, 이제 건물 짓고 이런 거 말고 예, 예. 바다에 하는 해안에 하는 거는 해안하는 것. 그건 이제 인수인계 문제라든가 향후 이제 유지 관리비 부담은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 뭐 내부적으로 결정된 게 있습니까? 그게 이제 침수 시설이 조금 포함이 돼 있지만은 원칙적으로 침식 시설이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어차피 침식 시설 관리 주체는 이제 블루파워기 때문에 블루파워가 관리를 해야 하는데 이제 그 침수가 있어서 일부 관광객이 입장을 하고 이럴 경우에 아마 시에다가 아마 어느 정도 뭐 조금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아마 추가적으로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담 행위들을 이제 관광객이 와서 뭐 일들이 생긴 거나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뭐 일부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만약에 파도가 쳐가지고 그 관광 친수 시설이라고 해가지고 TTP가 그 뭐 파도에 의해 가지고 이동이 됐다. 그걸 원상 복구한다. 이런 건 다 그 불법에서 그거는 당연히 부담해야겠죠, 그죠? 예, 맞습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이사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정영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365페이지 수소기업 전문 산업단지 조성. 이 사업은 2022년부터 2028년까지로 계획되어 있는데요. 정작 조달청 원가 검토와 공사 계약 체결이 지금 2024년 9월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업 초기부터 일정이 늦어진 셈인데 이 지연의 원인은 무엇이고요?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네, 사업 초기부터 일정이 늦어진 셈인데요. 이 지연의 원인은 무엇이고요?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추후 일정은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신다면요. 이 사업이 이제 산업단지가 지정계획 승인이라든가 네. 도의 인허가가 이제 핵심이거든요. 네네. 처음부터 뭐 인허가 기간이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러면 도의 그리고- 일정이 늦어져서 예, 그리고 지금 최근에는 이제 네. 뭐 일부 이제 문화재 조사나 표본 조사나 네네. 이게 있다 보니까 네네. 실제 사업은 지금 뭐 현장 사무실 설치하고 실질적인 거는 준비가 다 완료된 상태인데 문화재 조사가 9월 말에 마무리되면은 네네. 아마 본격적으로 이제 추진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2022년부터 하면은 올해면은 4년차 사업 아닙니까? 예. 우리가 이제 사업 기간으로 봤을 때 너무 더딘 진행이 아닌가. 물론 이제 도에서 행정적인 절차가 늦어진 면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그 토지 수용은 다 끝났습니까? 예, 수용 재개는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문화재 발굴 조사가 지금 2025년 2월부터 지금 9월까지 진행된다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마무리 단계. 실질적인 그런 뭐 중요 문화재는 없는 걸로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2024년까지 기투자된 예산은 지금 112억 5,900만 원이고요. 2025년 예산은 1회 추경에 32억, 2회 추경에 2억 5천만 원 해서 본 예산에 10억 3,539만 원을 해서 총 사업비가 지금 이제 2025년도 예산은 44억 8,539만 원인데요. 올해까지 투입된 예산을 이제 좀 이렇게 종합해 보면은 157억 4,439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이 현재 공정률은 어떻게 되고요? 이 예산은 전부 다 그러면 토지 수용이라든가 주로 어느 사업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토지 보상 금액이 한 70억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토지 지작물까지. 보상이요. 예. 네. 그리고 어차피 저희가 그 강원도 개발공사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위탁 사업비가 한 10억 정도 되고요. 위탁 사업비가 네, 10억이에요. 예, 그리고 주 이제 계약 업체인데 이제 어떤 성금 형태로 지금 나간 게 한 40억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업 추진 실적을 비해서 조금 집행된 예산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총 사업비가 246억 2,300만 원에 대비해서 64%를 올해까지 이제 이거 집행을 하면은 총 사업비 64%를 이제 올해까지 이제 집행하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공정률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 구축하는 공사의 공정률은 사실은 뭐 5% 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전체적인 우리가 그림으로 봤을 때 이제 4년 동안 그 네네. 기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설계 용역이나 이런 것 자체도 이제 뭐 한 1년 이상 걸리는 거였거든요. 설계 용역이 그렇게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 토목이나 이런 건축 이런 것 전체적으로 네네네. 하는데 지금은 어차피 저희가 5월달에 최종 이제 그 공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아마 내년 말까지는 거의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뭐 지금
2024년도까지 공정률이 25%라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실은 그거는 그게 이제 사실상 이제 행정- 어떤 행정적인 절차. 절차고 공사 그 추진은 아직까지는 지금 미비하잖아,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공정률은 그냥 25% 표시했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총 사업의 59%를 지방 소멸 대응 기금에 지금 의존하고 있고요. 나머지를 12가 41%인데 이렇게 재정적인 부담과 기금 의존도가 큰 구조인 만큼 좀 일정이 지연되면 기금 집행에도 좀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라든가 이에 대한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시는 겁니까? 저희가 이제 그 강원도 소멸기금 이제 광역 소멸기금 플러스 이제 네네. 지방 시 소멸기금을 지금 네네, 최대한 그렇죠. 활용해서 예, 하는 예. 사업이다 보니까 네. 하여튼 내년 말까지는 최대한 어떤 계획대로 이제 일정대로 추진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 우리 이제 에너지과에서 수소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업무에 또 많이 좀 가중 업무가 있다는 건 알지만은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제 수소 드림시티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에너지과에서 잘 또 이렇게 서포트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단순히 기반 조성에 머물 것이 아니라 이 단지가 수소 기업을 실제로 유치해서 지역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하는 게 목표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집행부는 기업 유치 계획과 일자리 창출 방안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것도 제가 이제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데 사실 지금 이게 구조적인 부분에 들어가면은 사실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도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앞으로 맞습니다. 이제 이게 2년 후에면은 이게 모든 게 완료되는 사업인데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부 공모 사업으로 될 수 있으면은 좀 그 국가 관련 기관을 네. 좀 유치해서 넣으려고 이제 수소 내연 기관이라든가 지금 뭐 액가수소 신뢰선 센터는 바로 옆이지만은 네네. 그런 거기에 실험을 하기 위해서 오는 기업을 좀 유치하려고 지금 저희 기업 설명회나 이런 걸 좀 도하고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좀 그런 것들을 설명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앞으로는 좀 이렇게 효과가 좀 나타날 성과가 좀 서서히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진행 사업이라든가 유치 기업 그 추진에 조금 박차를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래서 수소기업 전문 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요. 재원 안전성 확보라든가 또 문화재 변수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공정률 제고와 함께 수소기업 유치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좀 책임감 있게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많이 수고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 공성산업 신기 있잖아요. 스케스 광산 지금 가동이 지금 되고 있나요? 아직 2002년도에 라파즈가 인수한 이후에 지금 아직도 가동이 안 되고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네요. 뭐 이제 뭐 에너지가하고 경제가 관련이 되겠지만은 지금 뭐 붕괴나 산사태, 지하수 오염이라든지 기타 지금 위험 요소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자체장이 그 뭐 광해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광해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광해권자에게 복구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뭐 경제과 소관이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 일단 뭐 경제과장님한테 제가 여쭤는 보겠지만은 하여튼 지금 생산이 2002년도 이후에 그 지금 라파즈가 인수를 하면서
아직 이제 계속 이제 가동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 거고, 안 하고 있는 건 맞죠? 오늘 경제과한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총괄적으로 두 가지만 한번 볼게요. 우리 전기 자전거 우리 부의장님께서 이렇게 질의 주셨는데 그거 얼마, 저 1년에 한 대 얼마 지원해요, 우리 시가? 한 대, 전기 자전거 한 대 얼마 지원해요? 자전거는 제가 잘 모르고 우리가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에 그 이제 현대에서 나오는 이제 그 파이프 같은 경우는 한 950만 원 정도. 950만 원. 거기에 아마 최고 지원되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 자전거도 마찬가지로 에너지과 사업이잖아요. 그거는 이제 사실은 사업이구나. 건설과입니다. 예. 건설과 사업이구나.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저기 과장님, 우리가 도시가스 있잖아요. 아까 우리 의원님이 도시가스 말씀 주시던데 도시가스를 저희들이 그 수요가 부담 이 부분을 50%에서 70%로 또 변경을 드렸고 또 70%에서 100%로 또 조례를 변경해 드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50%, 70%, 100%를 이렇게 변경해 드리니까 100%를 변경해 드리면은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만약에 도시가스를 이렇게 공급받으려고 신청을 하면 최소는 얼마고 거리마다 좀 틀리니까 최소는 얼마 정도 되고 최고는 얼마 정도 돼요? 최소 한 지금 개인당 가구당 합이면 네, 최소는 한 가구당. 80만 원 정도 그 어떤 증액 효과를 받는 걸로. 80만 원. 우리가 100%를 조례를 네, 증액 네. 저 해드렸잖아, 그죠? 네. 확대해 드렸으면 뭔가 도시가스 보급률이 서로 좀 이렇게 우리 지역 주민들이 신청을 좀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남양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300세대 기준으로 했는데 네. 사실은 성내동 같은 경우는 이제 월드마트 뒤쪽은 당초에 저희가 계획상으로 신청 들어온 거는 250세대였는데 네. 지금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어. 한 400세대까지 지금 그 하면서 음. 효과가 좋아서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직 구체적으로 그게 그 설계 반영이 안 돼 가지고 했는데 아마 3회 추경 때 아마 예산을 더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영해야 돼요. 250세대 정도 당초에 있다가 그러니까 뭔가 한 400세대 과장님 뭔가 틀려져야 되잖아, 그죠? 우리가 50% 했을 때 부담이 개인 부담이 컸잖아. 그리고 70%, 100%까지 확대. 우리 지자체 중에서 100%로 지금 확대하는 저 지자체가 있나요? 강원도 내에서는 없는 걸로. 없는 걸로 저도 70%가 아마 최고로 보고 있는데 우리 시는 100%로 확대시켜 드렸단 말이에요. 우리 지역 주민들 부담을 최소화시키려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도시가스를 이렇게 공점에나 하는데 홍보는 어떻게 하나요? 우리 도시가스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도시가스를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회를 한다든가 이런 홍보를 어떻게 하나요, 과장님? 저희가 통상적으로 이제 소식지하고 뭐 읍면동 이제 통장 회의시 이제 주로 하고 뭐 더 크게는 지금 그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또 안 돼 있는 아파트 단지는 안내문이나 이런 거 좀 보내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궁금해해요. 홍보 어떻게 더 주민들의 가까이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홍보도 좀 하시고 이게 그 산빛 영동 가스나요? 네. 그 예하 업체가 공사를 하잖아요, 그죠? 네. 우리 그 1종하고 2종이 사업을 하던데 보면 1종이 하는 시설은 뭐예요? 일종이 이제 그 도시가스 주관로가 지나간 거를 네. 거기에서 이제 접하는 부분은 일종 업체가 그걸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집에 들어가는 인입 관로는 이제 사실은 이종 업체가 해도 가능합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맞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공동주택이나 특정 시설, 종교 등 특정 시설은 무조건 일종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는데 맞나요? 그건 한번 저희가 한번 법률적인 건 한번 검토 좀 봐야 그래서
그래서 특정 시설에 도시가스를 공급을 받으려고 해보니까 우리 시 관내는 일종이 하나밖에 없답니다. 예. 맞나요? 예, 맞습니다. 이종은 어떻나요? 이종은 맞나요? 실질적으로 이종도 없습니다. 이종도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자꾸 독점 하는데 독점은 아니더라고요. 공사하는 업체가.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동네도 있고 네. 동네도 알기로는 일종이 우리 시는 한 군데가 있고 업체 이름은 제가 부르지는 않을게요. 한 곳 있고 동네도 한 두세 곳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예. 그래서 그거 설계 그거 뭐 받아볼 수 있잖아요. 동네에다 연락해서 받을 수도 있고. 그 부분을 우리 시가 저 에너지과에서도 업체가 어디 업체를 하라는 게 아니라 업체가 일종이면은 공동주택하고 저 교회라든가 이런 종교 시설의 특정 업체는 일종이 들어가야 된답니다, 과장님. 그래서 그걸 확인해서 그분들이 잘 모르셔요. 그러니까 일종 업체가 우리 관내 아니면은 우리 지역에 아니면은 우리 인근 지역이고 뭐이고 업체가 어떤 업체가 있는지, 그 다음에 이종 업체는 어떻게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알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저희가 과장님? 마을에서 이제 뭐 그 대표단을 구성해 가지고 네, 그 쉽게 갖고 뭐 마을 자체적으로 수의계약이나 입찰을 보는데 네, 그 최소한 영동권에 대여섯 개 업체인데 견적을 받아 가지고 추진하는데 이 견적 내는 업체들은 대부분 일종 업체입니다. 예. 그래요. 예. 어, 그리고 마을에서 선정을 했다 하더라도 네, 뭐 개인 간의 그 계약이기 때문에 별도로도 사실은 계약할 수 있거든요. 어렵네. 저기 과장님 한번 주민 설명회 할 때 과장님이 가보셨나요? 예. 가보셨어요? 남영동 추진할 때 제가 가서 설명을 하셨어요. 예. 왜서 이거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냐 하면 일부 우리 그 단체들이 도시가스를 공급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한 곳에서 업체가 견적을 내기 때문에 이게 독점이고, 그리고 정확하게 내역을 안 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어떤 특정 업체인지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에너지과에서 담당 기획 계장님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좀 투명하게, 내역서 1,000만 원이 나오면은 이 1,000만 원은 어디 부분에서 합계가 1,000만 원입니다. 이러면은 본인이 선택해서 1,000만 원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는 본인 자부담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좀 투명하게. 그리고 우리 에너지과에서 애쓰고 계시지만은 우리 도시가스에 대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좀 우리 지역 주민들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려요. 알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시죠. 잠깐만요. 네, 우리 김원학 부의장님. 예, 일전에 우리 도시가스 공사를 하면서 우리 지역업체가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지역업체의 참여도가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또 한 거거든요. 도시가스를 공급하면서 이번에도 뭐 250가구에서 400가구까지 늘어나고 이러면 다 예전에는 기름 보일러라든가 이런 걸 다 가스 보일러 다 바꿔야 되고 그 여러 가지 상황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이 특정 업체가 독점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가적인 보일러 사업까지도 핸들링을 이제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면 여기 계신 분들이 이렇게 특정 업체가 관련돼서 보일러를 다 교체를 하고 나가게 되면 지역에 있는 분들은 우리 실감할 겁니다. AS만 축적해야 돼요. 예, 그래서 특정 업체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가격 경쟁력은 우리 또 삼척시에 있는 업체들이 제시를 해야겠죠. 제시해서 기회가 꼭 주어질 수 있게끔은 만들어 드려야 된다라는 말씀합니다. 그분들이 자기들이 해야 될 사업 영역만 관여를 하고 나머지는 지역의 업체들하고 협의를 하든가
기회를 주는 거 사업 설명회 할 때 같이 참여를 할 수 있게끔 해준다 해서 하게끔 해서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돼. 나중에 다 뒷마무리만 끝나고 난 다음에 거기 불려다니면서 고생하게 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꼭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또 추가 질의 안 계시죠? 네. 네, 과장님, 뒤에 팀장님들 잘 들으셨을 겁니다. 고생하셨고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과장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심춘자입니다. 경제과 소관 25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86페이지입니다. 경제과 일반 회계 세출 예산액은 기정 대비 224억 6,200만 원이 증액된 420억 6,5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삼척형 행복 일자리에 5억 7,500만 원 증액된 인건비 20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에 1억 120만 원이 증액된 인건비 4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삼척형 지역 공동체 일자리에 5억 8,300만 원 증액된 인건비 19억 2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년 정책 지원 사업에 5천만 원 감액한 삼척형 청년 스타트업 지원비 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7페이지 하단 강원 행복 일터 조성 사업에 기업 고용 근로 환경 개선 사업비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8페이지 지역 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 사업에 3,6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단 광산 주변 지역 개선 사업에 가드레일 설치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9페이지 중간 부분 마을 기업 육성에 25년 우수 선정 기업 지원비 7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적 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에 기정 대비 1억 2천만 원 감액한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0페이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에 보조 인력 인건비, 홍보비, 소비쿠폰 지급액 128억 7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2차 보전에 기정 대비 9,980만 원 증액된 1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391페이지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에 기정 대비 6,500만 원 증액된 9,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에 인센티브 59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삼척중앙시장 신관동 활성화에 빈 점포 5개 매입 등 기정 대비 9,800만 원 증액된 1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2페이지 청년몰 활성화에 전기요금, 시설 개보수 등 기정 대비 5,800만 원 증액된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삼척 번개시장 이전 조성사업에 편입용지 손실보상금 등 기정 대비 3억 원 감액한 10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 유치 촉진 지원에 강원형 전략사업 투자펀드 분담금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에 기정 대비 3,800만 원 증액된 1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3페이지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기정 대비 19억 4천만 원 증액된 38억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98페이지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기정 대비 19억 6천만 원 증액된 37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제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재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의원입니다. 386페이지에 삼척 청년 센터 관련해서 지금 삼척형 청년 스마트업 창업 지원 사업에 지금 5천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이게 기존에 그 행안부에서 네. 그 청년형 일자리 사업이든 청년 스타트업이든 이게 22년도부터 3년간 계속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근데 네. 이제 정부에서 이 국비 사업 자체를 종료를 해버리니까 네. 기존의 이 사업들 중에서 청년 스타트업 사업은 창업 준비금을 이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네. 이 사업이 이제 좀 그래도 지역에 있는 청년들인데 사업이 좀 효과가 날 것이라 생각해서 네. 우리 시에서 이제 그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협의를 받아서 네. 삼척형으로 이제 신설하는 사업인데 네. 이게 이제 그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협의 자체가 지연이 되다 보니까 네. 그래서 기존에는 예산을 이렇게 좀 1억 5천을 요청을 했었는데 지연이 돼서 지금 8월 중순인가 이제 최종 이제 승인이 나서 지금 감액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게 그 감액되더라도 그 승인이 났기 때문에 나중 추후에 더 예, 저희가 예, 이제 곧 예, 계획 수립해서 네, 확보를 할 공고를 거죠. 내서 이제 해야 됩니다. 네. 추진을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센터 운영에 있어서도 지금 직기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취소했는데 뭐 어떤 직기 구입을 하려 했나요? 이거는 이제 저 전산 용품 쪽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예, 요인이 이제 사라짐으로 인해 갖고 예산을 삭감하게 요인이 됐습니다. 사라졌어요. 예, 예. 필요 없게 됐네요. 네네. 그렇죠? 예. 근데 뭐 별 청년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나요? 예, 뭐 향후 이제 뭐 기기 변경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하면은 그때 다시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향후에 네. 편성을.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청년센터가 지금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확실하게 청년센터에서 아직까지도 제가 청년센터에서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하는 건지 뚜렷하게 눈으로 보이는 게 아직까지 없다 보니까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은데 이런 어떤 사건까지 하니까 더 이분들이 위축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청년센터 운영을 어떤 식으로 좀 앞으로 가져갈 계획이세요? 지금 이제 청년센터에서 네. 강원대학교에 이제 위탁을 준 이후에 이제 예. 사업을 활발하게 하고는 있는데 네. 그게 이제 뭐 좀 가시적으로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예, 예. 때로는 그러한 것들을 보여줄 필요성이 있어요. 그냥 본인들만 열심히 한다고 될 일은 아니잖아요. 네, 그죠? 뭐 네. 저기 뭐 강원도 청년 센터나 이런 쪽에 이제 공모 사업도 선정이 돼서 하고 있는데 이제 현수막이나 이렇게 좀 홍보하는 게 조금 약간 제한적으로 있고 그리고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SNS 쪽으로 해서 이게 시민들이 조금 느끼기에는 청년 센터가 지금 어떤 사업을 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런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뭐 어쨌든 시내권 쪽에 있다가 보니까 그래도 지나가다 간판이라도 보는데 지금은 학교 쪽으로 들어가니까 시민들은 전혀 모르. 청년 센터는 여기 시내 대학로 예, 거기에 있습니다. 청센터가 예, 예. 저 학교 쪽 들어간 거는 위탁을 한 위- 거지. 위탁을 하고 정센터 그대로 있나요? 네네네. 제가 그쪽에 예. 옮긴 줄 알고 그렇구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이쪽 전센터 쪽으로 직원들이 와서 이제 네, 맞습니다. 하는 거죠. 예. 학교 자체 내에서 있는 건 아니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389페이지에 사회적 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에 1억 2천이 이제 감액이 됐어요. 이건 왜서 감액이 됐나요? 예, 이것도 아까 그 말씀드린 청년 스타트업하고 이제 네. 똑같은 사례인데요. 예. 이것도 이제 그 국비 사업 자체가 종료되면서 시에서 삼척에 있는 그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해갖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를
좀 지원하려고 사회보장 협의를 받은 사업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도 이제 사회보장 협의가 지연이 되다 보니까 네. 예, 이 기존에 2억 수립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반영을 할 수가 이게- 없고 예. 예. 조에 반영할 거죠. 1억 2천. 이게 네. 저희가 이제 1억 2천을 삭감을 하긴 했었는데 네. 이게 사회적 기업이 삼척시에 지금 6개밖에 없습니다. 아, 그리고 많지 또 않구나. 기존의 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 사업은 기존의 국비를 받아오던 그 혜택을 받은 그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네. 저희가 지금 이제 예상컨대 8천만 원으로도 이제 이 인건비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사회적 기업이 예. 그 6개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뭐 어떤 그분들이 이게 혜택이 사회적 많이 없어서 기업이 그래요? 되려면은 고용노동부의 허가를 예. 받아야 됩니다. 예, 예. 예, 그 이제 뭐 그 충족하는 요건들도 있어야 되지만 그 이후에 처음에 예비 사회적 기업을 받고 난 다음에 3년 내에 다시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되려면은 기업으로서 뭐 이런 생산이나 이런 용역 활동을 충분히 하고 활동도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정부에서 최초 이 사업을 하기 처음에 시작할 때 처음에 약간 좀 반짝한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삼척시 관내에 사회적 기업으로 해갖고 창업하는 분들이 많아야지 이 사업도 이제 어렵게 사회보장 협의를 받았으니까 좀 지속적으로 더 그러게요. 크게 네. 확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사회적 기업을 육성을 해야 되는데 네네. 예, 어떤 그런 여건들이 이제 조금 문제가 있네요. 예. 우리 뭐 시에서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이 그죠 좀 까다롭다 보니까 좀 나름대로 또 열심히 활동을 해야 되고 네네. 그래서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착한 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에서도 지금 감액이 됐는데 이건 요거는 왜, 예, 이게 작년에 이제 그 행안부 공모 사업으로 삼척사랑 상품권 활성화 차원에서 착한 가격 업소나 전통 시장에서 이 상품권을 썼을 때 인센티브를 추가로 주는 공모 사업이었습니다. 네. 근데 올해 이제 정부에서 지역 사랑 상품권에 대한 인센티브를 특히 이제 인구 감소 지역 같은 경우는 네, 네. 최고 15%까지 이제 주게끔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시에서 우리가 지난 7월 달에도 예, 15%까지 예, 했지만은 예. 추가로 질 수가 없는 상황에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예. 아무튼 그 15%를 주니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네, 올해 12월까지 꾸준히 해서 저희가 이번 주경에도 이제 국비를 받아갖고 예산 확보를 하기 때문에 꾸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그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391페이지에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에 있어서 이게 지금 원래는 9,500만 원으로 끝나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이제 추경에 6,500을 세웠는데 네. 작년에는 실적이 한 3,500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고요. 네. 올해 같은 경우는 1, 2차로 나누어서 지금 1차를 저희가 6월에서 8월까지 1차 네. 신청을 받았는데 네. 한 400개 업체에서 한 3,500 정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네. 그거는 지금 서류를 이제 검토를 해서 9월 초에 집행을 할 거고요. 네. 2차 이제 신청하는 시기가 예, 예. 9월부터 해서 네. 11월까지인데 이때 저희가 이제 홍보 활동을 더 해서 지금 그렇죠. 이제 혜택을 줄 그러니까 예정입니다. 이렇게 늘어났다는 예. 얘기는 홍보 활동을 많이 해서 그런 거니까. 네네네. 그 홍보 최초에는 홍보가 많이 안 돼서 그랬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앞으로는 약간 더 늘어나겠네요. 네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말씀드린 이유는 이게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은 이제 삼척사랑 카드를 쓰신 분들에 대한 거잖아요. 예, 그죠? 예. 그래서 삼척사랑 카드를 많이 쓸 수 있는 어떤 여건들을 많이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중앙시장 활성화 사업에서 중앙시장 인근에 이제 대형 유통점이 입점을 한다는데 삼척 중앙시장으로서는 상당히 위기입니다. 따라서 그 주차장 확충이라든가 중앙시장 현대화 사업에 속도를 내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KT 앞쪽에 해가리막 설치, 그리고 그 인근에 그 주차장이 있는데 아마 주차장
타워를 하려다가 이제 그 조망권 때문에 막힌 것 같은데 그 반지하 형태의 지붕이 없는 그 주차장을 하면은 조망권에 그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으니까 신중하게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농공단지 조성에서 근덕 농공단지와 더불어 가지고 제가 저 폐광 사업단에도 말씀드렸는데 도계 지역 제2 농공단지를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요즘 그 도계 지역에 개발 사업이 많이 예정돼서 그런지 그쪽에 농공단지를 뭐 실제로 저한테도 또 문의하는 경우도 들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개발을 앞두고 또 농공단지가 그 사실 그게 도계 지역에 입점을 하려고 해서 없어가지고 타 지역으로 하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 도계 지역 제2 농공단지를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광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민생 쿠폰 관련해서 지급률이 얼마나 됐죠, 우리는? 지금 오늘 어제 마감하면서 기준 98%입니다. 98%. 네, 한 1,200명에서 1,300명 정도 미지급한 상태입니다. 이 사람들은 한 2%는 예, 사유들이 나오나요? 그게 저희가 이제 정부에서는 그 남아 있는 인원이라도 좀 더 연락을 하든가 뭘 해서 좀 100%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라 하는데 저희가 그게 개인인데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 지난 7월에 네, 지역사랑 상품권 그리고 카드 그래서 이제 혜택을 이제 사용액을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하고 그다음 15%를 캐시백을 15%로 상향했잖아요. 네, 이제 6월에 결정이 이제 6월 초나 이제 5월 말에 이제 결정을 했을 것 같은데요. 결정했는 시기가 이미 6월에 민생 쿠폰을 정부가 지급할 거라는 게 예측이 돼 있었어요. 이제 제가 이게 나쁘다는 게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이제 시기가 이제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고민이 좀 더 잘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제 지급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7월 21일부터 7월 됐습니다. 21일부터죠. 네네, 그럼 한 달에 3분의 1이 10일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카드로 내가 지급을 받으면은 내가 그리고 카드를 사용하면은 민생 쿠폰이 먼저 사용되죠. 네네, 그죠? 네, 그럼 그 21일간은 15%가 적용이 됐어요. 적용이. 네네, 10일간 적용이 안 됐단 말이에요. 10일간은 정책이 삼척시가 결정된 정책이 집행이 안 된 거죠. 예를 들면. 그럼 이제 어떤 또 시기가 있느냐. 9월인가 10월인가에 10월 6일이 추석이잖아요. 네, 그럼 이제 고민하고 계시죠. 예, 예, 지급률을 더 높이고 사용액을 상향할 거냐 말 예, 거냐. 예, 여기서 이제 정책 결정에 차이가 나는 거죠. 7월에 15%를 적용을 했는데 또 9월에 할 수 있을까? 여력이 있느냐? 예를 들면은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이런 걸 정할 때 잘해야 된다. 9월도 마찬가지죠. 10월도. 그러니까 아마 이제 10월이 명절이 끼어 있으니까 10월 6일 한 5일 사이에 많이 사용하죠. 네, 네, 그런 것들을 고민을 잘 해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정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페이지 391, 392페이지 쪽에요. 삼척중앙시장 신관동 활성화 사업에 지금 9,800원의 예산이 증액된 1억 2,8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삼척중앙시장 신관동 빈점포 매입인데 보니까 이제 그 빈점포를 우리가 2017년부터 해서 165개 중 147개소를 매입을 했는데 지금 추가로 18개를 다 매입할 예정이십니까? 지금 매입하지 못한 게 총 18개인데 그 네. 중에 이제 그 협의가 된 부분이 지금 5개소예요. 네네네. 나머지는 왜 그 협의가 안 되는 거죠? 그게 뭐 이제 사망하셔갖고 또 이 저 상속에 대한 소유권의 부분도 있고 그다음 또 어떤 분은 금액이 이제 맞지 않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보통 몇 평 정도가 예상 단가는 어느 정도 되죠? 단가를 하면 감정가를 예, 감정가가 그걸 제가 기억은 못 하겠는데 예, 이게 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165개였다면은 그 165개를 정비를 해서 지금 26개로 만들어 놓으니까 기존에 있던 그 상인분들은 면적 자체가 협소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감정을 해도 금액 자체가 많이 올라가지 못하니까 예, 이분들이 좀 협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협의가 잘 안 된다. 예, 예. 그러면 이게 신관동을 지금 매입하는 이유가 뭐예요? 뭐 청년몰 쪽 그 신관동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신관동 말씀드린 여기는 네. 2층, 3층 청년몰로 구성되어 있는 기조성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예. 2층, 3층. 예, 예. 그럼 지금 이제 그 점포로 되지 않는 곳을 이제 다 매입을 해서 이제 청년몰 활성화랑 맞물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2층, 3층이 벌써 이제 청년몰로 해갖고 그렇죠. 예. 조성은 다 다 되어 돼 있는 있는데, 상태고 어. 거기에 이제 사유지 부분이 해결이 안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청년몰을 같은데 보면은 시설 개보수에도 지금 3,86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제 공용 부분 전기 요금이라든가 임대료를 저희가 굉장히 혜택을 많이 주고 있는데도 사실 청년몰이 활성화가 되질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투자 대비 성과가 미비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행사를 할 때 가면은 그게 이제 어떤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랑 좀 이어지고 또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많이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또 저희가 이제 밤에 또 이렇게 보면 이거는 민원 들어온 거예요. 저녁 때 거기 몇 시까지 영업을 하죠? 청년몰이? 저녁 8시까지. 예, 그런데 합니다. 그 주변이 깜깜하다 보니까 올라갈 때 좀 이렇게 저 좀 들어가서 올라가서 뭐라도 좀 먹고 싶다 저기 가서 뭐라도 사고 싶다는 그런 어떤 그런 소비 욕구가 좀 일어나야 되는데 주변이 깜깜한데 이제 거기만 이제 불빛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제 우리 경제과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한번 청년몰에 들어가서 청년몰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의 문제점이 뭔지 투자 대비 자꾸만 성과가 미비하다 보니까 좀 이런 거를 좀 우리가 청년들이 좀 일자리 창출이 돼서 삼척에 거주할 수 있게끔 만들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사실 성과가 미흡하다고 보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도 와서 이게 처음에 이제 오픈했을 당시에는 각종 뭐 이벤트나 뭐 이런 게 네, 많았었는데 실제로 지금 어느 정도 뭐 안정화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 청년몰에서 뭘 하지 이랬을 때 답할 수 있는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지금 입점해 있는 상인들은 상인들이라 하더라도 우리 이제 평생교육센터에서 하는 동아리 활동 공연을 우리 여기 청년몰에서 약간 상설화하듯이 하는 것도 한번 지금 그 센터하고도 한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좀 여기에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걸 좀 연구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몰에 가면은 또 우리가 뭐 조그만 소규모 모임이라든가 이런 거를 거기서 차 마시면서 하기에도 좋아요. 네. 그래서 이게 물론 알고는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청년몰과 뭐 청년지원센터라든가 강원대학교라든가 인근 이렇게 뭐 평생학습관, 문화원 뭐 이런 데랑 좀 연계를 해서 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보면은 예. 그래서 우리 청년몰에 있는 우리 청년 창업 하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용기를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삼척에 체류할 수 있고 삼척을 떠나지 않도록 뭔가 우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연계 프로그램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방향에 어떤 그런 좀 전환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청년몰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경제과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연계 사업을 좀 추진해 주실 부탁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의 예, 연계 방안 네. 그런 거를 좀 강구해 주세요.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398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 사업 특별회계에서요. 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 본 예산에 지금 18억 2천만 원하고 이에 추경에 19억 6천만 원이 증액되어서 2025년도 예산이 37억 8천만 원이고 또 총 사업비는 92억 8,600만 원 규모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 중인데요. 현재까지의 공정률과 2025년도 내 사업 완료 가능성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지금 농공단지가 이제 전체 공정률은 한 91%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추진 중인 것 중에서 통신하고 전기 부분에 대한 공정이 곧 이루어질 거고 네. 실제 이제 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토목 공정은 11월 말이면 끝날 걸로 예상합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에 편입돼 있는 그 토지들 중에서 국유지 임야에 대한 부분이 5건이 있는데 그게 이제 지금 저희가 국토부하고 또 이게 연결돼 있는 철도시설공단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네. 그것만 해결된다면 공사에 대한 부분은 올해 연말에 끝날 것 같고 그 이후에 단지에 대한 기본 계획이나 조성 계획 뭐 이런 부분이 다 이제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넘어갈 걸로 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진행은 잘 되고 있는데 국유지 임야 때문에 지금 이제 사업 추진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예, 겁니까? 그걸 빨리 이제 보상 협의를 맞춰야지 저희가 최종적으로 고시도 날 수 있어서 예, 그걸 이제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언제부터 이제 저기 서두른 겁니까? 이게 예. 그 국토부에 이게 보통 보면은 국가 땅인 경우에 소관 부처가 정해져 있는데 소관 부처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이제 국토부에서도 약간 뭐 저 다른 부서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최근에 지금 이제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철도시설공단이란요. 예.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도 노력하셨지만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2025년 본 예산과 추경 예산에서 총 37억 8천만 원이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예산은 토지 보상 기반 시설이라든가 공사비라든가 어떤 세부 항목에 사용될 계획인지 현재 기업 유치 협의 상황은 뭐 좀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이게 기업 유치를 하게 되는 그 단계는 어차피 저희가 그 분양 원가를 그렇죠. 공개를 하면서 모집을 하는 단계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문의하는 업체들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지역 업체가 많습니까? 지금 현재 뭐 다른 이제 도계든 근덕 농공단지에 있는 이제 분양을 안 받고 임대로 있는 분들은 지금 이 농공단지로 희망하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향후 계획에 따르면 2025년 11월에 이제 토목 공사 준공이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준공 이후 이제 실제 이제 분양이 진행되면은 입주 기업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들어와서 이제 공장을 짓게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삼척시가 기업 입주를 돕기 위해서 어떤 행정적인 지원책 같은 거를 갖고 있습니까?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 예, 뭐 어떤 행정적인 지원이라든가 뭐 저기 농공단지에 들어오면은 또 다른 일반에 입주한 것보다 뭐 특혜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혜택 주는 게. 지금 현재는 이제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그 어차피 분양하는 그 계획 수립하면서 원스톱 민원 창구라든가 이런 네네. 부분은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2025년 10월과 12월에 분양 및 처분 계획을 수립 및 승인 고시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분양 방식과 이제 입주 기업 모집 방법은 어떻게 이제 준비할 계획이세요? 그것도 이제 분양 원가가 나와야지만 모든 게 분양 결정. 원가가 나와야지만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예. 그럼 분양 원가는 언제쯤 나와요? 지금 저희가 이제 용역을 주고 있긴 한데 예. 이게 조성 원가가 나와야지만 최종적으로 분양 원가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조성 예. 원가가 나와야지만 분양 원가가 나온다. 네네. 그럼 이제 이 시점은 올해는 안 되는 거예요?
저희 이제 올해 목표로 하고 있는데 서둘러 보겠습니다. 네, 하여튼 또한 또 같은 시기에 추진 예정인 근덕 제2농공단지 계획 변경 승인이 있어요. 보면은 면적 및 지구 계획선 변경은 어떤 사유로 추진되는 것입니까? 아, 이게 이제 음. 큰 10,000평방미터 이서 이제 큰 대규모 사업을 할 경우에는 전체적인 그 사업 부지에 대해서 결정이 그 뭐 공사든 뭐든 다 되면은 확정 측량을 해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역 결정을.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경계선에 있는 부분 확정 측량을 했을 때 약간의 그 뭐 면적 변경이나 이런 부분이 다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변경 승인이라고. 그럼 변경이 예. 실제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하다 보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번 농공단지에서 조성되는 산업시설 용지가 3450평방미터이거든요. 약 이제 한 9,212평 정도로 되는데 실제 여기에 몇 개 기업이 입주 가능하다고 보는지 또 이 현재에 대한 기업 문의는 이제 입주 문의는 많이 들어오고 한다는데 우리가 한 입주 기업을 몇 개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 어느 정도 유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여기에 이제 산업시설 용지로 블럭이 나눠진 게 9개 블럭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각 블럭별로 한다면은 블럭 단위로 이제 그 기업을 유치한다면 9개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거고 네. 이 블럭에서 또 세분화 된다면은 이 저 기업 수는 또 달라질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최대한 맥심으로 봤을 때 한 어느 정도 되나? 물론 이제 면적마다 다 틀리니까 예. 그렇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많은 평수에다가 이제 하는데 그래도 좀 많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한 몇 개 정도 입주가 가능한지 그게 궁금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블록별로 이제 하기 때문에 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세부적으로 나눠봐야지 네, 알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그래서 농공단지 조성 사업은 삼척의 어떤 미래 산업이라든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꼭 필요한 기반 사업인 만큼요. 준공과 분양까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정연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인철입니다. 지금 그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을 그 심각한 위기로 이제 직면하게 할 수 있는 식자재 마트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제가 이제 7월 달에 와 보니까 이제 건축 그 허가를 받기 위해서 의제 요청이 우리 부서에 와 있었고 저희가 이제 최대한 그 매장 면적에 대한 그 유통산업법 그 저촉 여부를 확인을 해서 7월 한 중순 이후에 회신을 하고 건축 허가는 건축과에서 8월 1일자로 허가가 나갔습니다. 허가가 났다고요? 네. 8월 1일자로 예. 허가가 났다고요?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8월 1일 허가가 났다고? 네. 금시초문인데 8월 1일 날 허가가 났다고요? 네. 그래요? 그저 뭐야 하여튼 이게 식자재 마트가 사실 지역 자본을 완전히 빨아먹는 아주 블랙홀과 같은 그런 건데 허가 났구나. 진짜래요? 예, 좀 확인해 봤습니다. 그렇구나. 야, 이게 그러면 이게 그 뭐 소상공인들하고 재래시장 주변 분들하고 좀 협의가 좀 이루어졌나요? 뭐 얘기가 좀 했나요? 그게 건축 허가 과정에서 아마 주민 의견 수렴하는 절차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없어도 예. 그래도 그 지금 우리 그 사실 그 지역 유통 산업이 사실 균형 있게 발전시키려면 그래도 최소한 좀 시에서도 대책이 좀 필요하고 소상공인들도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허가 났다고요? 이거 좀 이상한데. 아무튼 그 진행 상황에 대해서 한번 좀 다시 한번 저한테 좀 보겠습니다. 네. 말씀 좀 해주세요. 네. 그 왜냐하면
그래서 하여튼 지역상권 어디든 다 잠식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 허가가 났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추후에 좀 말씀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아까 전에 에너지가에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들인데 이제 홍성산업이 지금 97년대 IMF 부도가 난 이후에 2002년대 이제 라파제가 이제 인수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사실 20년이 아니라 뭔가 한 25년 정도 지금 방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뭐 붕괴나 산사태나 지하수 오염 기타 이제 주민들이 이제 위험한 부분들도 이제 호소하는 부분들도 있고 관광지 입구다 보니까 상당히 혐오스럽고 그래서 사실 지자체에서 해야 할 일들이 좀 있다고 봐요. 그런데 뭐 행정 조치에 구체적인 행정 조치를 뭐 한 건 없죠. 뭐 그게 이제 지금 라파즈 할라가 그 기존에 애초에 이제 홍성산업부터 쭉 해갖고 왔는데 저희 과에서는 이게 뭐 산업집적법으로 해갖고 공장 등록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람들이 뭐 석회석에 대한 광업을 위한 채굴권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그걸 가공하는 공장 등록만 되어 있어서 저희도 이제 워낙 오랫동안 이 사람들이 공장을 그 실제로 가동을 안 하고 있어서 그 뭐 도나 뭐 저기 다른 사례해서 정말 이렇게 운영을 안 했을 때 공장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연구를 해봤는데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게 지금까지 이제 찾아본 결과로는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나름대로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상당히 그 관광지 입구에 그렇게 지금 방치해 두고 있으면 그 좀 보기 안 좋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에 따른 지금 뭐 거의 뭐 1997년 이후 부도난 이후에 그대로 방치해 뒀잖아요. 그럼 지금 30년이 돼 가는데 그게 그대로 놔두면은 그게 뭐 바람이라도 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붕괴 위험도 날 수도 있고 그리고 사태도 날 수 있고 이런데 그걸 그냥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거기서 이제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본 적은 있나요? 그 공장 안에까지는 못 음. 들어가 봤습니다. 안 가봤죠? 예. 안 가봤으니까 그 위험하지 모르지. 입구에 이제 청원 경찰분만 교대 근무하는 상황이고, 예, 그 사람들은 근무만 서고 집에 가고 예, 집에 근무하고 이러니까 잘 자기들 뭐 그 알겠어요. 그래서 그 심각성에 대해서 잘 이렇게 모르는 것 같은데 하여튼 여러 사람들이 지역 주민들이 얘기하기에는 이제 상당한 좀 위험 요소가 있고 지하수에 대한 문제들도 이제 오염이 좀 될 수 있다. 뭐 이런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도 지금 거의 30년 동안 방치돼 있는데 어떤 시에서도 이제 행정적인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는 차원에서 사실 뭐 20년 이상 가동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 지자체 독자적으로 어떤 제재할 수 있는 법적인 규정은 없어요. 하지만 어떤 그런 위험 요소들 때문에 이제 우리가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네, 직접 한번 가갖고 그 우리가 지자체에서 행정적으로 좀 할 수 있는 어떤 뭐 안정적인 문제들을 좀 우리가 좀 규제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하여튼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문제점, 예, 요 현장도 보고 그다음에 그 지금 라파즈 할라하고도 얘기하고 관계되는 부서하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네, 또 하여튼 행정적인 어떤 부분들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한번 네, 잘 알아보시길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시장 말이죠. 네, 그 뭐 그 에어컨 나오는 그 저쪽에 뭐 문어 파는 데도 그렇고 그 좀 다들 불평불만이 많더라고. 그게 보니 그 팬이 같이 있는 상태에서 해놓으니까 더 뜨거워요. 더 뜨거. 그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데도 그 같이
있는 상태에서 그 펜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참고를 하시고 풍물상가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그쪽 상인들 뭐 민원들 때문에 서로 이제 자기들 뭐 애로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아예 뭐 펜을 캐지 못하니까 아예 사람들이 진입하지 못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냥 가만 방치하는 것보다는 좀 시에서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 그 한 사람이 힘 세다고 다 이제 관광객들이 진입도 못하고 더워서 그게 그 뭐 음식을 먹을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그 부분들도 좀 시에서 좀 개입을 해갖고 좀 합의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네. 좀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뭐 번개시장 이전은 뭐 잘 돼가고 있나요? 번개시장. 저기 지난번 그 월요일에 관리 계획 승인해 주셔갖고 저희 이제 바로 보상 열람 공고 들어가고 이렇게 예, 잘 될 것 같습니다. 번개시장. 예, 예. 하여튼 지금 이제 뭐 그러면은 보상은 대충 한 어느 정도 저희가 거의 마무리될 것 같아요. 마무리는 이제 곧 지금 이제 9월부터 시작이 되다 보니까 감정 평가 끝나면은 9월 말쯤 되면은 이제 그 소유자하고 직접적으로 이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번에 그 사진을 보니까 이제 그 50천 변 쪽으로 그 번개시장 이제 그 상가를 짓나요? 그게 아직 이제 50천 변으로 할 건지 아니면 뭐 정말 일자로 할 건지 디귿자로 할 건지 그건 최종 확정된 건 아닙니다. 시에 그 지금 이제 실시 계획을 하면서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아니, 그림이 예. 그림이 여러 개가 나와갖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그림이 정확한 건지 제가 예. 여쭤보는 거예요. 아직 최종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러면 기존에 뭐 돋구지 않고 그냥 그대로 저 1층만 지을 거 아니에요? 예, 단층 형태로 가야 됩니다. 단층으로. 예, 예. 그러면 옵션 조망하고 정라진 바닷가 쪽으로는 그렇게 1층이니까 조망을 볼 수는 없네. 예, 예. 하여튼 그 좀 잘 좀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네, 김원학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기 우리 삼척사랑 카드와 이제 민생 회복 쿠폰이 이제 지급이 됐지 않습니까? 네. 뭐 어쨌든 삼척사랑 카드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삼척시 관내 30억 미만의 소상공인의 카드 결제 시스템으로 이렇게 도입이 되고 있는데 지난 우리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라든가 아니면 젊은 친구들은 이 배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배달을 시켜 드시고 오기도 하고 근데 이제 배달 앱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데 배달 앱에 대한 결제 시스템은 결제 대행사가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 삼척사랑 카드가 적용이 되지 않아서 우리가 10%라든가 15%의 적립을 하지 못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사실 한 달에 70만 원에 10%에서 15%까지 적립을 준다 이러면 삼척 시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한다 이러면 그 금액을 다 지출했을 때는 우리 시민들한테 시에서 또 국가에서도 비용을 합쳐서 한 100만 원 정도의 적립금이 이렇게 지출되는 지급되는 시스템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일반 젊은 층들이 이제 배달 앱을 쓰게 되는데 이 배달 앱의 시스템을 사용을 했을 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 삼척사랑 카드를 쓴다는 거 하는 건 그 삼척 지역에 있는 업체에다가 결국은 물건을 시키게 되는데 적용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을까요? 지금 현재는 적용되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코로나 왔을 때 강원도에서 공공 배달 앱 일단 시켜를 이제 그 운영하다가
코로나 시기에 맞물려 갖고 이게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배달 건수가 늘어나서 공공 배달 앱을 시작했었는데 이게 코로나가 풀리면서 대면 시스템으로 바뀌다 보니까 강원도도 결국은 23년도 10월로 이게 공공 배달 앱 자체를 업무를 종료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에서 지난번에 7월 달부터인가 그때도 이제 공공 배달 앱으로 해서 뭐 2번 이상 시켰을 때 뭐 얼마짜리 쿠폰을 준다 이런 이제 정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용어는 공공 배달 앱이지만 기존의 강원도에서 그 배달 앱을 직접 개발하고 운영한 이런 시스템 말고 지금 현재 민간 배달 앱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민간 배달 앱 중에서 우리가 공공으로 끌고 올 수 있는 거 이게 이제 만일 이제 이름은 예를 들어서 뭐 땡겨요라든가 뭐 이런 회사가 운영은 하고 있지만 시에서 배달료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거를 지금 이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게 이제 민간 배달 앱이지만 시에서 공공 배달 앱 형태로 갔을 때 지역 사랑 상품권도 연계할 수 있도록 예, 그걸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 젊은시 공공 배달 앱에 대한 부분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할인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또 많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요. 우리 공공 배달 앱을 보면 우리 강원도에 적용되는 앱이 땡겨요하고 먹개비하고 오메포 이렇게 세 가지가 뜨네요. 자료에 예. 이 세 가지가 뜨게 되는데 협약된 지자체별로 지역 화폐가 사용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면 춘천 땡겨요는 춘천 사랑 상품권이 할인율 10% 사용 가능하게끔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고요. 원주도 땡겨요가 원주 사랑 상품권하고 협약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먹개비는 태백이 협약이 돼서 탄탄페이가 사용 가능할 수 있게끔 10% 할인이 가능할 수 있게끔 협약이 되어 있고 홍천 사랑 상품권이 10% 땡겨요가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정선, 강릉, 양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삼척이 없네요. 네, 지금 현재 없습니다. 예, 우리가 이런 공공 배달 앱, 우리가 일반 사용 배달 앱에 대해서 시스템의 결제 시스템에 대한 부분에 결제 대행세 때문에 하지 못하는 부분은 있지만 공공 배달 앱에 우리가 등록되지 못한 이유가 뭐 특별히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 더 보완하려고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보완하려고 이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한참 이제 이 지역 화폐 사랑품 지역 삼식사랑 카드라든가 이런 게 활성화되고 있고 많은 할인율로 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 배달에 대한 음식이 이제 적립이 되지 못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빨리 조치를 취해서 일반 배달 업체가 되지 않는다 이러면 공공 배달 앱에서도 우리가 이 할인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공공 배달 앱 말고도 일반 배달 앱에도 현장 대면 결제라든가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하면 거기에 대한 적립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일반 배달 앱 같은 경우에도 분명하게 삼척시에서 결제를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이 금액 자체가 또 이 결제 대행사한테 갔다가 내려올 수 있는 시스템은 안 되는 건데 어떤 결제를 하고 있는 지역의 위치의 상가에 따라서 할인이 될 수 있게끔 만드는 방법이라든가 이것도 한번 지역에 이제 제한된다 이러면 결제 대행사가 있지만은 지역에 혜택을 줄 수 있을 방법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배달 앱에 대한 확산으로 인해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꼭 당부의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수고하십니다. 추가 질의, 예, 이광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동료 위원님이 그 질문하는 과정에서 그 식자재마트 이제 입점일 건축 허가가 이제 나갔다고 이제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렇지 않아도 지금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질문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데 그 옆에 그 모텔이 2개 있는 것도 얼마 전에 팔렸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래서
상당히 진척이 되는가 보다 했는데 지난번에 이 단순하게 건축과 인허가 부서의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그 토론이 이게 건축 허가를 내주는데 경제과하고 경제산업국장님 있는데 위원장님 저기 경제산업국장님도 답변 좀 하셔도 좀 허락을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십시오. 네, 제 자리에서 답변하면 되겠습니다. 단순히 건축과의 문제라고 봅니까, 국장님? 글쎄요, 이게 이 문제는 사실 조금 그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죠. 전체적으로 어쨌든 좀 민감하잖아요. 네. 소비자 입장을 또 무시할 수도 없겠지만은 이건 시장 전체가 망가지는 거죠. 그 거대한 농협 하나로 마트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일이고 근본적으로 건축 허가를 안 해줄 수는 없겠죠. 나중에 시가를 끌어야죠. 그게 일반 소상공인들이라든가 노점에 앉아가지고 나물 따듬어 파는 할머니들이 이 삼척 시청이 비빌 언덕이 돼줘야죠. 예? 행정소송에서 졌을 때 방법이 없을 때 불가항력적일 때가 나가야지. 의회에 와서 지금 건축가가 여기 의회에 와서 8월 1일자로 건축허가가 나갔습니다. 건축허가를 내주려고 합니다. 삼척 시청이 존재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경제과 전체적으로 토론을 이런 걸 정말 토론해서 의견을 중지를 모으고 그래서 삼척시 전체가 어떤 뜻이라는 걸 어필이 돼야 되고 중앙시장에서 아시는 분들 8월 1일 날 건축허가 나갔다가 오늘 점심 먹으러 가서 한번 떠들어 볼까요? 다니면서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누가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잖아요. 한심한 게 아니라 무능한 거예요. 무능한 거. 시장이 무능한 거예요. 시장이. 제정신이 아니냐 이건. 이사님.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저도 과장님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좀 드릴게요. 먼저 우리 동료 의원님 말씀하시던 거 우리 경제과에서 8월 1일자로 건축과에서 허가가 났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과장님이 이렇게 설명을 지금까지도 다른 경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시구나 하는데 너무 고마웠어요. 그런데 이 경제과에서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라도 막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법으로 싸울 거면 끝까지 싸울 수도 있도록 우리 시민들이 방패막이가 돼줄 거 아니겠어요? 정말 우리 골목 상권 다 죽어요. 그냥. 여러분 과장님 생각해 보셔요. 한 15년, 10년, 15년 전에 대형마트들이 들어오면서 우리 슈퍼마켓 있는 골목 상권들 다 죽었어요. 그분들이 그걸로 해서 자식들 다 먹여 살리고 공부시키고 해가지고 살아왔는데 슈퍼마켓 보이는 거 있어요? 없잖아요. 상권들 다 죽고 그분들이고만 다. 그런데 지금 겨우 버티고 있는 골목 상권들, 자영업자들 못 버텨요. 그 이 식자재 마트는 말이 식자재지. 과장님 한번 식자재 마트 동해에 있는 거 가보셨어요? 네. 없는 게 없잖아요. 없는 게 없고 배달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게 다 하신단 말이에요. 죄송하지만 조희성 국장님 한 번만 마이크 좀 잡아주셔요. 네. 국장님 저번에도 저도 말씀을 한번 드렸잖아요. 국장님께
거기가 어떻게 해서라도 식자재 마트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거기가 우리 시가 터미널에 이전하지 않으면은 그 자리를 전체로 우리 시가 좀 매입을 해서 시내 버스도 그렇고 직행 버스도 그렇고 고속버스 터미널을 한 군데 먹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지역은 우리 삼척 의료원이 그쪽으로 대대적으로 신축 이전하고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해서라도 저희들이 좀 확보를 해서 공공산후조리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좀 막아주셨어야지. 이렇게 빨리 인허가가 난다는 게, 물론 인허가는 건축가 소관입니다만은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국장님? 저희들이 뭐 나름대로 또 인허가 부서에서 또 검토를 다각적으로 좀 한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유통산업법에 사실 좀 해당이라도 되면 저희 과에서도 사실 내부적으로 경제과장님도 있고 팀장들하고 얘기한 게 뭐 대상만 되면 등록을 좀 보류를 할 검토도 좀 했댔는데 이게 면적 자체가 해당이 안 되다 보니 사실 또 한계가 좀 있고 그런 상황이고 사실 조금 고민은 되고 좀 앞으로 또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조금 계속 좀 고민을 하고 또 검토를 지금 또 면밀히 좀 더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국장님 알기로는 저희들이 인허가 부서에서 인허가를 좀 미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인허가를 미뤄서 거기에 아까 우리 경제과장님 말씀대로 면적에 따라서 반드시 인허가를 내줘야 될 상황이면 그러면은 인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우리 시가 막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아마 법원에다가 행정법원에 가서 심판을 걸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최소한의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좀 해주셔야지. 이렇게 쉽지는 않았겠지만은 어렵겠지만은 인허가가 아마 8월 1일자로 나갔다면 우리 여기 동료 의원님들도 여기 다 계시는데 한 말씀도 못 들었어요. 네, 김원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가 여기 상당히 민감한 문제로 이렇게 회의 때마다 이렇게 의견을 줬습니다. 우리 경제과는 또 소관업무 것도 건축과하고 또 이렇게 돼 있고 경제과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중앙시장 소상공인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지금 많아서 회의 시간 많이 이렇게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 인허가가 진행 과정에 대한 부분이 좀 설명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축가에 접수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지 지금 이게 접수가 지금 우리는 아예 접수가 아직 안 돼서 아직 시작을 안 했나 싶었는데 이렇게 진행 허가에 대한 부분이 얘기된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막을 수 있었던 방향이 좀 언제적인지 접수된 기간이 언제였는지 이런 자료를 좀 확보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 번씩은 제공이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 제공된 이후에 우리가 건축가를 내일이나 이렇게 또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얘기가 가능할 수 있게끔 지금 시에서 방어 차원에서 노력을 한 흔적이 있는지 아니면은 우리가 행정 절차를 갈 수 있는 걸 못하고 그냥 스톱이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내일 건축가의 질의가 될 수 있도록 그 자료를 확보해서 의원님한테 배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또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정정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경제과 과장님이 설명도 잘해 주시고 여러모로 잘 해주셨고 또 이게 건축과에서 허가를 낼 때 사실은 경제과랑 업무 협조를 통해서 이게 지금 민감한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최대한 정말 끌 수 있을 때로 끌어가지고 우리 또 국장님이랑
각 과장님들이 모이셔서 이런 부분을 좀 논의했어야 되는 아쉬움은 큽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지금 전통 시장에 가면은 그 유통 그 업체가 들어온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난리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자존심도 우리가 좀 지켜줘야 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가에서 물론 건축가는 법에 어떤 저촉이 없으니까 해줄 수밖에 없는 입장도 있겠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경제과 그다음에 건축가 우리 국장님 다 이렇게 해서 좀 실무진들이 논의를 해가지고 이거를 결정했어야 되는데 좀 성급함이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전통시장에 지금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아주 정말 기분이 정말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우리가 또 그분들이 입장을 생각해서 좀 우리가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 시 집행부가 노력하고 있다. 또 시의회에서도 이런 민감한 부분을 같이 가고 있다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또 보여줄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 경제과장님을 이렇게 좀 추궁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 아쉬운 점이 있다는 거. 그리고 특히 건축가에서 이런 걸 내놓을 때 좀 이렇게 업무 협조를 해서 좀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이런 일이 좀 있을 때마다 좀 실무 과장님들과 국장님들이 좀 협의를 해서 그리고 또 이런 중요한 민감한 부분을 우리 의회에다 보고도 좀 해주시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도 몰랐지 않습니까? 국장님 아셨어요? 인허가는 집적 담당이 네네네. 그 일자는 저도 잘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기 실무 국장님들이 좀 이렇게 해서 했어야 되는데 아쉬움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민감한 부분이나 또 이렇게 우리 전통 시장에 대한 또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조금 다 좀 협조를 해서 좀 신중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광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다 의사 진행 발언 좀 할게요. 이 문제 대단히 심각한 거니까 이거 추경이 이번 추경이 어떻게 흘러갈 수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시장이 와서 이건 시장이 책임져야 될 일이에요. 여기 있는 공무원들이 정책 집행권자가 아닌데 이걸 누가 책임지겠어요? 시장이 출석해 가지고 내일이라도 나와 가지고 의회에 와서 질의응답에 응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사님. 우리 동료 의원님들하고 또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정말 심각합니다. 우리 경제과는 우리 중앙시장을 살려야 될 소상공인들을 다 살려야 될 경제과입니다. 경제과 민생 회복 아무리 이게 돈을 20만 원씩 30만 원씩 푼다 한들 우리 시민들 다 드린다 한들 거기 중앙시장 못 살려냅니다. 정말입니다. 그 생선 코너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육점이든 식자재면 모든 게 다 죽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우리 중앙시장하고 가까운 곳입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말 그 개인이 인허가 내는 규정도 있고 그런 막을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우리 의원님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규정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그 인허가를 반드시 내줘야 되는 그걸 막으라고는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방패막이로 버틸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만큼 그걸 우리 시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네, 하여튼 과장님 우리 경제과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의원님들 경제과 이렇게 노력 많이 하시고 이렇게 설명도 명쾌하게 해주셔서 고마웠었는데 우리 식자재 마트 때문에 우리 이번에 의원님들도 이렇게 한 소리 드렸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다 생각하고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잠깐만요. 아니 경제관 들어가시고. 네, 경제과는 과장님이와 팀장님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저- 그리고 잠깐만요. 네, 다른 저 네, 맨날 저거 그 잠깐만 공무원들 좀 계셔요. 예, 아니 들어도 되고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위원님들 그 다 계시는데 난 이거 대단히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광호 의원님 잠깐만요. 우리 네. 전략사업과 팀장님들과 저 점심 식사하고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국장님들은 전 좀 계셔요. 여기 제안을 드리는데 네. 시장님 내일 나와서 이건 공식적으로 시장님 뭐 공무원들이 할 일이 아니고 시장님이 직접 나와서 여기 와서 답변을 한다고 하면은 그걸 그 답변이 올 때까지 전 이번 추경 예산 심의 하지 말아야 된다고 봐요. 중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서 일정 변경을 해서라도 이거 대단히 중요해요 이거. 그래서 그걸 그 논의 지금 오후에 회의 시작해서 논의하고 중단할 건지 말 건지 결론 내고 기다려야 된다고 봐요. 그 제가 공식적으로 의사진행반을 제안 드립니다. 네, 우리 이광호 의원님 말씀 주셨고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동료 의원님들 할 말씀 있으셔요? 그러면 오늘 오전 회의는 끝내면서 의원님, 우리 의원님들과 이렇게 한번 심사숙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잠깐만요. 네, 김은학 부의장님 한 말. 지금 어쨌든 저기 자료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네. 자료 요청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의원님들이 발언 하나하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도 따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료 요청을 한 걸 좀 검토를 하시고 차후에 의견을 이렇게 물어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우리가 의견을 지금 제시하고 하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또 많이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단계라서 자료를 보고 다시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이제 잠깐만 네, 그 자료라는 게 건축 허가가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그거의 자료인 거예요. 핵심은. 그럼 거기에 책임을 건축 허가권자인 시장이에요. 그럼 누구하고 토론하겠어요? 그럼 시장이 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시장이 여기서 나와서 출석을 해가지고 우리하고 토론을 할 건지 말 건지 그걸 결론을 날 때까지 난 심의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다른 의사를. 이광호 의원님. 진행을.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저 우리 동료 의원님들하고 상의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정례를 선포합니다.